오늘은 사람이 무기력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과 해결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 무기력함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로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기력감이 지속되면 우울감, 집중력 저하, 신체적 피로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정신적 감정적 증상. 무기력함이 지속되면 정신적 감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먼저 의욕 저하의 경우 평소에 즐겁게 하던 취미나 관심 있던 활동에도 흥미를 잃게 되어 예전에는 기대되거나 재미있다고 느꼈던 일들조차도 귀찮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아 도전적인 행동을 꺼리게 되고 결국 점점 더 수동적인 태도로 변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면서 업무나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어져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조차도 중간에 흐름을 놓치거나 쉽게 실증을 내게 되며 단순한 일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나거나 한 가지를 끝내기도 전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등 정신이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사소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기복 또한 심해질 수 있는데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한 감정이 지속되면서 무엇을 해도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특별한 사건이 없더라도 우울감이 밀려와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으며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증가하여 자신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거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는 내가 해봤자 잘 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서 점점 더 희망을 잃고 어떤 일에도 도전하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으며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거나 후회하는 감정이 지속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패턴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단절이 점점 심화되면서 사람들과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피곤하다고 생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피하거나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잦아지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어 인간관계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결국 점점 더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신체적 증상. 무기력함이 지속되면 신체적인 변화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지속적인 피로감으로 이는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무겁고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나른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듯한 상태가 지속되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점점 더 귀찮아지고 가벼운 활동조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져 장기간 누워있거나 쉬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면 장애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데 불면증이 나타나면서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증상이 지속될 수 있으며 잠을 자는 동안에도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거나 하루 종일 졸음이 몰려올 수 있으며 반대로 과도한 수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몸이 무거워 다시 잠에 들고 싶은 충동이 강해지는 등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욕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신체적인 에너지가 감소함에 따라 식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식욕이 감소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거나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허전함을 해소하기 위해 폭식하는 경향이 나타나 특정 음식, 특히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질 수 있고 이러한 식사 패턴의 변화는 체중 감소 또는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통 및 소화장애 또한 흔히 나타날 수 있는데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로 인해 머리가 무겁거나 조이는 듯한 두통이 자주 발생하고 뚜렷한 원인 없이 머리가 띵하거나 멍한 느낌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위장이 예민해지고 속쓰림, 복통, 소화불량,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메스꺼움이나 식사 후 소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불편함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긴장 및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신체적인 활동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경직되거나 뻐근한 느낌이 지속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어깨나 허리, 목 부위에 뻐근함과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관절 부위에도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들이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되고 무기력한 상태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행동적 증상. 무기력함이 지속되면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 중 하나는 일상 활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미루게 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으며 단순한 집안일조차 귀찮게 느껴지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면서 방 청소나 설거지 같은 사소한 일도 미루게 되고 결국 해야 할 일들이 점점 쌓이면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가중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점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업무나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평소에는 쉽게 하던 일조차도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사소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커질 수도 있고 단순한 업무에도 피로감을 느껴 작은 일에도 부담을 느끼게 되며 점점 자신이 무능해졌다고 생각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의욕을 잃게 되는 패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가벼운 스트레칭조차도 하기 싫어지며 외출을 삼가고 하루 종일 침대나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신체적인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실행에 옮기기 어려워지고 점점 움직이지 않는 생활 패턴이 고착화되면서 근육이 긴장되거나 몸이 뻐근한 느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신체적 불편함이 다시 무기력감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중독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에서의 무기력감과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SNS, 게임 등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며 중요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거나 SNS 피드를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등의 행동이 지속되며 영상 콘텐츠나 게임 등에 과도하게 빠져들어 현실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러한 행동이 습관화되면서 점점 더 현실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으며 결국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자기 관리 능력이 저하되고 무기력감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이 지속되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생활 패턴을 조정하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면 점점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게 되고 특히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불규칙해지면서 낮과 밤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지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지속될 수 있으면 이는 결국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무기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상 및 취침 시간을 정하여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신체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낮 동안의 에너지 수준을 회복하고 전반적인 피로감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자연광을 충분히 쬐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햇빛을 받는 것은 체내의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를 조절하여 수면과 각성 주기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상 후 커튼을 열어 자연광을 들이거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신체를 깨우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의 리듬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밤에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독서, 명상과 같은 안정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지나치게 늦은 시간까지 활동을 지속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숙면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상 후 간단한 아침 루틴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기상 후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도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정해두고 가능한 한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하는 것이 무기력한 상태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신체적 피로감이 줄어들고 점차 에너지가 회복되면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신체 활동 늘리기. 무기력함이 지속될 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신체 활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전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신체를 움직이면 뇌에서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정신적인 피로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기력한 상태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강도 높은 활동을 무리해서 하려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신체 활동부터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거리라도 의식적으로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을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점차 신체적인 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요가나 가벼운 홈트레이닝 같은 정적인 운동을 통해도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의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오래 머무르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무기력함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실외에서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햇빛을 충분히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면서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연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과 활력을 얻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짧은 거리라도 천천히 걸어보면서 신체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나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움직임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작은 변화를 통해 신체 활동량을 점차 늘려가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한 번에 많은 운동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가볍게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며, 이렇게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이 형성되면 점차 신체적인 활력이 회복되면서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조금씩 벗어날 수 있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소소한 목표 설정 및 실천.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을 때는 의욕이 쉽게 생기지 않고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금방 지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나치게 크고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여 이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가 너무 크거나 막연하면 시작하기 전에 부담감이 커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상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책 한 페이지만 읽어보기, 책상 위에 있는 물건 한 개만 정리하기, 10분 동안만 산책 나가기와 같이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계획한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조금 더 큰 목표에도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5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와 같이 명확한 실행 계획을 세우면 목표 달성이 더욱 쉬워지며, 이처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조금씩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무기력한 감정을 서서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책을 5페이지 읽었으니, 좋아하는 간식을 먹기 또는 방 청소를 마쳤으니, 재미있는 영화를 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을 설정하면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더욱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단번에 이루려 하기보다는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실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취감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의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욕이 회복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4.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영양 섭취.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될 때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면서 식사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이로 인해 신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특히 아침을 거르거나 끼니를 대충 때우는 습관이 반복되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신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전반적인 피로감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나 단 음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지나치게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순간적인 에너지는 얻을 수 있을지라도 오히려 금방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무기력한 기분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은 신체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면역력 또한 강화될 수 있어 무기력함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몸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사를 할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경우라도 견과류, 요거트, 바나나 등의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면 무기력한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신체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이 쉽게 쌓이고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와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무기력함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꾸준히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어렵다면 따뜻한 차생강차, 녹차, 캐모마일차 등을 마시거나 수분이 풍부한 과일, 수박, 오이, 오렌지 등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카페인이 과다하게 함유된 음료, 커피, 에너지 드링크 등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각성 효과는 있을지라도 이후에 피로감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신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신체 에너지를 회복하면 점차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수면 환경 개선. 무기력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정신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속적인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과도한 수면으로 인해 하루의 리듬이 깨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이로 인해 잠들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화면 밝기를 낮추거나 블루라이트 필터를 활성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등 보다 차분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 환경을 보다 편안하게 조성하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침실을 너무 밝거나 소음이 많은 환경으로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침실을 어둡고 조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할 경우 암막 커튼을 활용하여 빛을 차단하거나 화이트 노이즈나 자연의 소리, 빗소리, 바람 소리 등을 들려주는 수면 앱을 활용하는 것도 숙면을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는 수면 중 자주 깨게 될 수 있으므로 계절에 맞는 적절한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편안한 잠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베개와 매트리스를 자신의 체형과 수면 습관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전 따뜻한 차카페인이 없는 캐모마일 차, 루이보스 차, 레몬밤 차 등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따뜻한 차는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명상이나 깊은 호흡 운동을 하면 뇌의 긴장을 완화시켜 불안한 생각이 줄어들고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잠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일정한 기상 및 취침 시간을 정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주말이나 휴일에도 지나치게 늦게 자거나 늦잠을 자는 것을 피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도록 노력하면 생체 리듬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면서 수면의 질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수면 중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저녁 늦게 과식을 피하는 것도 수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작은 변화들을 실천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신체의 피로가 해소되고 전반적인 에너지가 회복되면서 무기력한 상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교류 늘리기.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우울한 감정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타인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이 무기력한 상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힘든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만남부터 시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꼭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가벼운 안부 인사를 하거나 짧은 전화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거나 짧은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무기력한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소외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자극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정서적인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꼭 친한 친구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 취미 모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평소 관심이 있던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자신의 감정을 나누면서 감정적으로 지지받는 경험이 축적될수록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데 점차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만남부터 시작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될수록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타인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이 장기화되면 더욱 깊은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록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더라도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전보다 활력을 되찾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기력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대화나 소소한 만남부터 시도하면서 점진적으로 사회적 교류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외부 자극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으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인정하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강해지면서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와 같은 자기 비난의 생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지속되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점점 자신을 쓸모없거나 무능한 존재로 여기게 되면서 무기력감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비난의 감정을 줄이고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무기력한 상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일시적인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단순히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로 치부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면 오히려 더 깊은 무기력함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지쳤을 뿐이야,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변화해보면 때와 같이 보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조금만 해도 충분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면 부담을 줄이면서도 점차 일상적인 활동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인데, 무기력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욱 위축되고 초라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람의 속도와 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나는 지금 내 속도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며 무기력함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거나 비난하기보다는 현재의 감정을 인정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이어나가면 점차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새로운 자극 찾기.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는 반복적인 일상에서 오는 지루함과 단조로움 때문일 수 있으며, 매일 같은 패턴으로 흘러가는 생활 속에서 새로운 자극이 부족해지면 점점 삶의 흥미를 잃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상에 신선한 변화를 주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관심이 있었지만 미뤄왔던 활동에 도전하는 것은 무기력한 감정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공예, 사진 촬영, 글쓰기, 춤이나 노래 연습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시도해보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활력이 회복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배우면서 성취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변화를 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집이나 직장 같은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거나 가까운 곳이라도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여행이 어렵다면 전시회나 공연을 관람하거나 새로운 카페를 방문하는 등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문화적인 활동을 경험하면 감정적으로 풍부한 자극을 받을 수 있어 무기력한 기분을 전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단순히 집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패턴이 깨지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 또한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특정한 주제의 책을 읽거나 자기 개발 서적, 소설, 에세이 등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되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이 정리되면서 삶에 대한 흥미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영감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일상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새로운 활동을 접하고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면 무기력한 감정이 점차 완화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9. 전문가의 도움받기. 무기력함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화된 경우에는 단순한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개선할 수 없거나 점점 더 깊은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이 지속될 경우 단순히 기분 문제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는 신체적인 건강 문제나 정신적인 요인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 증후군 등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점점 더 악화될 위험이 있으며,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업무나 학업에서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객관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보다 전문적인 평가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나 인지 행동치료 CBT 등의 적절한 치료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으며, 특히 우울감, 불안, 수면장애, 극심한 피로감, 삶에 대한 의욕 상실 등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단순한 기분 회복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해진 경우에는 이를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언과 치료를 통해 무기력한 상태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벗어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실천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변화하려는 부담을 갖기보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회복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